일단은 아쉽습니다. 박종민 후보님께서 결국에는 CBID 관련해서 아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후보님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2차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없으셨어요. 저와 신성준 후보님만 발표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2차 공약 발표도 미루고 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토론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강 후보님께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남방 나이브리티 정책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좀 어떤 논거나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신남방이 이제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이 4강국을 제외하고 그 아세안 소속 국가와의 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브리지는 9개 다리라 해서 전력, 철도, 항로, 수산, 가스, 항만, 조선, 농업, 산업단지 이렇게 9개 분야에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 그리고 몽고, 일본 이렇게 다리를 이어서 하겠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남방과 나인브리지 정책이 우리나라가 너무 그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중국에 너무 무역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드 같은 문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의 그런 무역 보복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무역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운 정책입니다. 그 자유 토론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발언만 이제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자유롭게 박진원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박종민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주신 경기 남부, 경기 북부에 대해서 박종민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분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것, 이게 지방 분권화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러면서 뭐 경기도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의 개념인데 수도권에 좀 낙후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서울이나 뭐 성남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인구라든가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겠는데 그것을 이제 이왕이면 경기 분도를 해서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또한 그 자치권 안에서 어떻게 뭐 인프라를 재건축하면서 이제 인구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언해 주시죠. 김장 후보. 그 박종민 후보께서 국민 청정권을 확대한다. 그래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청정권을 18세로 이렇게 낮추면 다른 범위니까 소년법이든 아니면 이제 담배, 술 등의 그런 나이 제한도 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죠. 선거권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지. 근데 왜 선거권에서만 그렇게 적용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청정권이 주어지는 권한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정권이라는 건 오직 뭐 그대로 올라가면 뭐 투표권 뭐 이런 거겠는데 뭐 이런 일부 내용들은 이미 여러 정부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18세를 낮추자는 얘기 뭐냐면 좀 더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역대 정부의 뭐 40몇 프로, 50몇 프로 뭐 이런 좀 절반이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선거를 투표를 한 인원들 중에서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그다음에 뭐 장년층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선거권을 좀 낮추면서 이제 좀 뭔가 청년층들, 좀 젊은 세대들에게도 좀 선택의 기회를 줘야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권이 부여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의 권한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정권은 주어졌는데 소년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술과 담배에서도 구매 그런 자유가 없으면 저는 이게 참 모순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저는 선거권 제도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네, 사안소로 보고 발언해 질의를 주시죠. 드릴게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공천 심사 기준 개혁하겠다. 선출직 지역위원장 국민 선택하는 공천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공천을 하게 되면 정당의 공천을 받는 거죠. 그럼 정당 내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정당 내부에서 할 일을 국가나 선관위나 이런 데에서 개혁 기준을 주고 이대로 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행정부가 압박하는 형태 아닙니까? 뭐 물론 압박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뭔가 공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공천을 주는 제도, 뭐 정당 내규에 의해서 취하는 행동들 저는 다 좀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얼마 전 지방의회에서 어느 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사건들 그리고 이제 돈과 그런 정경 유착을 통해서 공천권을 획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자라는 것이지 그 뭐 우리가 시켰으니까 그대로 적용해 라는 단순한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런 후보의 자질을 정당에서 판별하지 못했다는 거에 저는 유감과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요. 박진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네, 왜 주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국방백서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 정책 기조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북한은 주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도 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라고 얘기하고 답에는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과거에는 북한은 주적이었습니다. 네. 6.25 전쟁을 일으키고 아웅산 테러 폭격 사건을 일으키고 칼기를 폭격하는 등 많은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협력해야 됩니다. 한 민족입니다. 아무리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 헌법의 최종 가치는 통일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통일을 반드시 하려면은 먼저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전 정부에는 통일이 5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저는 그나마 30년 정도가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하나된 대한민국, 하나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적이 아닌 이제 하나, 화합이 되는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그 서한솔 후보 손 들기 전에 박진원 후보가 먼저 손을 들었거든요. 네, 박진원 후보에게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한 민생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한솔 후보님. 최근 있었던 카풀 정책, 택시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기 사회자가 잠깐 개입하면 오늘 주제와는 다소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약간 번외로 약간 자유토론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어쨌든 넘어가고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정부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기조를 설정할 때 그만큼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거는 당장 오늘 내일이 일이 아니고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예결사도 똑같습니다. 어느 특정 국회의원께서 대한민국의 예결사는 100년을 위한 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정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책 법안 비용 추계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아직은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택시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마 터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계속 오랫동안 쌓여져 있던 문제들을 왜 그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와서 카풀 등장해서 너네는 불법이다라고 어떻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번외로 이제 완전 자유토론 시간이 다 끝났고